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두고 평생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은 이미지 자르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르기 기능은 필요 없는 영역을 가리는 것이지 삭제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르기를 했더라도 이미지의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이미지 한두 장이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양이 많다면 PPT 파일 용량이 몹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PPT를 다 만들어서 더 이상 이미지 크기를 키울 필요가 없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아예 삭제해서 파일 용량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 오늘 알려드릴 그림 압축 기능입니다. 실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많은 실습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지 한 장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촬영하신 이미지여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미지 용량이 큰 파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림 압축 전과 후를 비교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해 두시고 이미지 파일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저는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속성을 들어가 보면 이 이미지 크기는 1.25메가짜리 이미지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새 문서를 하나 열어주세요. 그 새 문서에 이미지를 넣어서 저희 한번 저장해 볼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 파일은요, 파워포인트 파일인데 현재 안에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새 문서로 열어놓은 파일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이 파일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파일의 용량을 확인하시려면 파일에서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맨 아래에 있는 속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파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크기를 보니 현재 아무것도 넣지 않은 100G 파워포인트 파일은 32.5KB의 가벼운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고해상도 고용량 이미지를 한번 넣어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삽입 탭에서 그림을 불러오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폴더에서 바로 쭉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두 방법 중에 아무거나 써서 이 작업창 안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고용량 이미지 파일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드래그해서 넣어봤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그림을 다 넣으셨다면 컨트롤하고 S, 세이브의 약자거든요. 컨트롤하고 S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하고 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00G였던 파워포인트 파일은 약 30KB였고 거기에 저희가 고용량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저장을 했는데요. 용량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파일 용량이 추가돼서 1.29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 한 장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멋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많이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가 순식간에 고용량 파일이 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져오신다고 해도 물론 그게 좋기는 좋지만 저희가 이 이미지를 어떤 사이즈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2메가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지만 만약 이 정도 크기의 이미지를 이 안에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1메가 미만의 이미지 용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파워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르기를 하거나 크기 조정을 한다 해도 이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정보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하거나 자르기를 해도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그대로 1.29메가입니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제가 크기도 줄였고 그 다음에 서식 탭에서 자르기 기능을 활용해서 자르기도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전 요만큼만 필요해요. 원래 원본에 비해서는 거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하고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자르기를 해보시고 크기도 한번 줄여보시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용량이 과연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1.28 이렇게 용량의 변화가 크게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손해 같지 않아요? 저희는 고용량 이미지를 구하긴 구했지만 여기서 그 고용량 이미지를 완전히 다 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일의 용량은 줄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무겁다는 것이죠. 이때 완성된 이미지를 더 이상 수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나는 불필요한 정보값은 다 빼서 파일의 용량을 가볍게 해줘 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울 그림 압축 기능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할 이미지 개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리본 메뉴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을 쭉 보시면요. 그림 압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림 압축 아이콘 여기 있어요. 찾아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 압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압축 옵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내가 지금 방금 클릭해서 선택한 그 이미지만 압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 이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압축이 되게 됩니다. 잘려진 그림 영역 삭제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림을 자른 다음에 다시 복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체크해 두시면 잘린 이미지도 완전히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상도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고화질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화질을 택할수록 줄어드는 용량은 좀 적겠죠. 저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전자메일 가장 낮은 해상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자메일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봐 주세요. 확인 딱 누르시면요, 해상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S 키 눌러서 저장 한번 해봐 주세요. 컨트롤 S 누르셨으면 저장이 된 겁니다. 해상도가 진짜 낮아졌는지 고용량 이미지였던 이 이미지를 다시 원본대로 쭉 늘려보세요. 아까 전에는 깔끔히 늘어났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픽셀이 깨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저해상도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미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말씀드렸죠. 고용량의 큰 이미지를 작게 줄일 수는 있어도 작은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크게 키울 수는 없다 라고 했었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장한 용량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파일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 키를 눌러주세요. 속성을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1.2메가에 가까웠던 파일 용량이 52KB로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림 압축을 통해 영구히 그림 안에 있는 정보값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영구히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그림 압축을 완료하면 자른 영역이 말 그대로 영구히 삭제되고 파일 압축을 적용한 사이즈로 이미지 크기가 확정됩니다. 그만큼 PPT 파일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종료하면 이미지를 원래대로 고해상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 압축을 사용하시는 건 작업을 마무리하기 직전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파일을 정성 들여서 만들다 보면 용량이 커지고 여기저기 공유하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회사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고서 파일을 만드셔서 메일 혹은 전자문서에 기한을 하시게 될 텐데 파일 용량이 막 100메가, 200메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용량 메일이기 때문에 전송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신 분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센스 있게 그림 압축으로 싹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센스도 챙기고 앞으로도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노하우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